네, 오늘은 C 프로그래밍의 다음 순서로 파이썬을 할 때 한 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포인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C 프로그래밍에서 첫 번째로 어려워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 뭐 이미 파이썬 이런저런 프로그램 해봐서 좀 더 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네. 리뷰를 잠깐 해보죠. 리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저번 시간에 C 프로그래밍의 펑션에 대해서 다뤘는데, 네, 펑션은 이미 파이썬 때 완전 첫 시간에 했던 항목인데, C 프로그래밍에서 펑션을 할 때 파이썬에서 했을 때에 비해서 뭐가 다른가 위주로 설명을 했었죠. 다른 점 두 가지를 포인팅을 해줬습니다. 펑션을 쓸 때 헤더에다가 return value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리스트인데 파라미터 리스트에서도 파라미터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다 써야 된다. 그것을 쓰지 않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에서도 그걸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C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must다 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써야 될 것이 declaration. 펑션을 쓰고 싶으면 그 앞에 펑션의 definition 자체를 다 쓸 필요는 없고 대신 펑션의 헤더 정도는 앞에다 써놔야 된다. 이제 그걸 펑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펑션 프로토타입은 앞에서 써져 있어야 그 뒤에서 펑션 콜을 할 때 컴파일러가 당황하지 않고 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클레레이션을 반드시 앞에 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세마이콜론이 붙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개가 이제 문법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부분인데 메모리 오퍼레이션, 펑션 콜이 일어날 때 메모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자, 우리한테 주어진 두 가지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레지스터가 두 개 있었죠. 프레임 포인터와 스택 포인터가 있었는데 여기서 질문, 이 두 개는 뭘까요? 프레임 포인터와 스택 포인터는 어디를 포인팅하고 있는 걸까요? 메모리 공간에서. 메모리 어떤 함수가 딱 불렸을 때 그 함수가 불리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 빼고 그 바로 앞부분 로컬 베리어블들이 저장되기 시작하는 그 부분에 프레임 포인터가 위치하고, 스택 포인터는 모든 베리어블이 다 저장돼서 스택이 딱 꽉 찼을 때 그 스택의 끝점 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우리가 bookkeeping information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함수가 불리는데 뭐 파라미터도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고 그 뭐 펑션 안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도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중간 사이에 bookkeeping information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고 왜 필요한가요? 뭔가 뒤로 돌아갈 구멍을 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실행하는 함수가 끝났을 때 나를 불렀던 콜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콜리예요. 나는 콜리인데 내가 끝났을 때 나를 불렀던 친구에게 무사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소 정보도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불렀던 친구에게 리턴 밸류도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함수가 끝났을 때 되돌아갈 수 있는 정보들이 다 bookkeeping information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Q가 아닌 스택을 쓴다. Q가 아닌 스택을 쓴다. 그럼 여기서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스택을 쓸까요? 네, 기본적으로 함수는 가장 나중에 실행된 놈이 가장 빨리 끝납니다. 맞나요? 네, 가장 나중에 시작한 놈이 가장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 C 프로그램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함수가 메인 함수인데 가장 나중에 끝나는 함수도 메인 함수고 다 그 사이에서
그 다음에 불린 함수가 좀 더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불린 함수가 조금 더 빨리 끝나고 이런 형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Q로 뭔가 메모리 구조를 관리한다.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에 실행한 함수에 대한 메모리를 반납해야 되는데 갑자기 메인 함수에 있는 메모리부터 뭔가 트래킹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되게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스택, 가장 나중에 실행된 함수가 가장 빨리 끝나기 때문에 스택이 적합합니다. 마치 우리가 괄호 여닫기를 할 때 가장 나중에 열렸던 괄호를 랑 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듯이 그렇습니다. 마치 함수를 시작하는 게 괄호를 여는 거고 함수가 리턴하는 게 괄호를 닫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왜 스택이 적합한지 좀 더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굳이 드린 이유는 이제 컴퓨터 동작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냥 얘는 이렇대, 얘는 이렇대, 얘는 이렇대 하고 쭉 그냥 외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컴퓨터 공학자들이 이걸 설계하신 선조들이 얼마나 뭐랄까 실망하겠어요. 나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모든 것엔 이유가 있는 것인데 후세들은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배웠구나. 그럼 자기가 했던 고민들은 다 잊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초 수업을 하고 있어서 막 아무렇게나 받아들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쌓아 올렸던 것들이고 이때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를 내가 함께 공감하고 체득할 수 있으면 결국 문제는 돌고 돌아요. 그래서 기초 때 고민했던 원리들이 기초적인 고민이 아니라 되게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드밴스된 연구를 할 때도 결국 비슷한 철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 뭐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what and why를 계속 고민을 해야 나중에 연구할 때도 내가 예전에 수업 때 배웠던 what and why를 계속 리피팅 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포인터죠, 포인터. 아까는 불가능했던 걸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C에서. 아까는 불가능했던 걸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포인터의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스왑 펑션이 아까처럼 리턴 밸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밸류 A랑 밸류 B가 바뀌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약간 복잡해지겠죠, 저번보다. 그래서 지금 집중을 아주 잘 하셔야 된다는 점. 자, 포인터라는 걸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포인터가 뭐냐면, 자, 포인터도 하나의 베리어블입니다. 하나의 베리어블인데, 어떤 베리어블이냐면, 밸류 자체를 저장한다기보단, 뭐 인티저 밸류, 뭐 플로트 밸류 이런 밸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베리어블이 저장하고 있는 밸류는 뭐냐면 메모리 오브젝트의 주소예요. 주소.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베리어블을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도 동일하게 밸류를 가지겠죠. 근데 그 밸류가 메모리 공간에 있는 주소입니다. 뭐 101호, 102호 이런 주소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포인터 베리어블을 통해서 뭔가 다른 메모리 주소로 이동하고 싶다는 그런 뭔가 보관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프레임 포인터, 스택 포인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포인터가 결국 뭘 하고 있냐면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스택의 어느 부분에 있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스택 포인터는 함수가 끝나는 부분에 위치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가리킨다기보다는 주소를 밸류로 가지고 있는 거고 프레임 포인터는 그 함수의 시작 부분에 있는 메모리 오브젝트의 주소를 밸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 그냥 베리어블 선언할 때는 인티저 베리어블 하면 int 뭐시기 하면 인티저 베리어블이었는데 이제 여기다 스타를 붙여요. 스타를 붙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내가 ptr이라는 이름의 베리어블을 선언했는데
그 베리어블은 어떤 인티저 베리어블에 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오브젝트의 주소를 밸류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그냥 int ptr이라고 쓰면 ptr이라는 친구는 베리어블은 인티저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int star ptr이라고 하면 자, ptr이라는 베리어블은 인티저 베리어블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주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뭐 캐릭터하고 star ptr을 하면 자, ptr은 캐릭터 베리어블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소입니다. 주소. 이제 여기서부터는 화살표를 날리는 쪽으로 이제 뭔가 시도가 가능한 거예요.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되는 오퍼레이터들 앰펄샌드랑 이제 스타 이 두 개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인티저 베리어블이라는 걸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10이라고. 그러면 메모리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10이라는 밸류가 저장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 메모리 오브젝트는 뭔지 모르겠지만 주소가 있겠죠. 아무 주소나 쓴 겁니다. 이 상태로 선언이 됐을 텐데 말이죠. 이거를 간소화해서 저희가 이 오른쪽 같이 표시를 한 거였고요. 내가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다가 int star, int ptr이라는 베리어블을 선언하면 이제 스택이니까 똑같이 이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int ptr이라는 베리어블이 생겼어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생겼고 아직 이 안에 밸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밸류가 뭐가 될든지 간에 인티저 베리어블의 메모리 오브젝트를 가르쳐야만 C가 오류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아직 화살표를 안 날린 상태에서 점으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인티저 베리어블에게 화살표를 날려야 됩니다. 꼭 이 10이 아니더라도 다른 뭔가 인티저 타입을 가진 베리어블에게 화살표를 날려야만 되는 운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짜 화살표를 매치시켜주는 되게 중요한 오퍼레이션이 이겁니다. int ptr이라는 베리어블에다가 뭘 넣냐면 int 베리어블의 값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앰펄샌드라고 붙여주면 이게 주소값입니다. 주소값. int 베리어블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오브젝트의 주소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앰펄샌드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int ptr이라는 베리어블의 밸류가 int 베리어블의 주소값, 바로 이거 2201 이라는 주소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다가 이제 도식화하면 이제 화살표를 날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다시. 자, 인티저 베리어블 선언했다. 그럼 메모리 공간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인티저 ptr이라는 포인터 베리어블 선언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 쌓였고,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렇게 어사인먼트를 해주는 순간 주소값이 들어가면서 화살표가 여기로 날아간다. 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지금 스테이트먼트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이제 int ptr은 int 베리어블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화살표가 날려졌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화살표를 날렸는데 화살표를 따라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살표를 따라가서 int ptr를 통해서 int 베리어블에 있는 값까지 접근하고 싶을 거예요. 포인터를 따라가서. 그런 방법이 뭐냐면 인다이렉션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스타. 지금 이 앰펄샌드는 address 오퍼레이터고 인다이렉션 오퍼레이터가 스타인데 스타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화살표를 따라가요. 화살표를 따라가요. 그래서 스타 int ptr은 이제 뭐냐면 10입니다. 10. 그냥 int ptr은 이 주소값인데
star int ptr이라고 하는 순간 자, 여기 있는 영어 그대로예요. The value in the memory object that int ptr points to. 화살표를 따라가서 그 메모리 오브젝트 안에 있는 밸류를 까본다. 그게 스타 오퍼레이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이 나오는 겁니다. 10.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치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int 베리어블은 int 베리어블 플러스 2다. 이렇게 하면 그냥 int 베리어블에 12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여기입니다. star int ptr에다가 star int ptr 플러스 2를 저장한다. 이것도 star int ptr에 12가 저장되는 건데 그게 결국 int 베리어블이 직접 바뀐 거랑 똑같아요. 네, 이게 이제 포인터를 통한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를 좀 프린트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수압을 그대로 방금 이 철학을 동원해서 해보겠습니다. 다들 저처럼 나왔나요? 지금 저는 바뀌었네요. 보니까 7, 5였는데 5, 7로 바뀌었네요. 실행하고 나니까.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왜 그런지가 중요하겠죠? 왜 아까는 안 되고 지금은 됐냐? 리턴도 없는데, 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어디에서? 메모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걸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와핑이 일어난 거 확인하셨기를 부디 바랍니다.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new swap입니다. new swap을 실행할 때 메모리 상태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value랑 value A, B가 있고 뭐 여기에 프레임 포인터가 있고 value B 쪽에 스택 포인터가 있겠죠. 근데 이제 파라미터가 약간 달라요. 지금 value A랑 value B를 넘기는 게 아니라 value A의 주소랑 value B의 주소를 넘기게 돼 있네요. 아규먼트로. 그 다음에 new swap에 있는 파라미터 두 개는 포인터 베리어블이네요. 지금 보니까 포인터 베리어블이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자, 이 상황에서 짠 템프 벨을 실행 여기까지 가는 상황에서 아까랑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자, 하나씩 지금 어사인먼트를 하는데 자, 세컨드 벨이라는 포인터 베리어블에 어느 값이 들어가냐면 value b의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컨드 벨의 주소가 요거잖아요. 요거. value b의 주소가 여기에 지금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7이나 5가 아니라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value A의 주소는 이거잖아요. 이 주소가 first 벨의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달라진 유일한 점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들어갔다. value가 아니라 주소가 들어갔다. 이걸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value를 카피해서 넣은 게 아니라 그 베리어블의 주소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럼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화살표를 날려서 쫓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call by reference입니다. value를 카피하면 call by value고요. 그래서 결국 vel A랑 vel B가 결국 뭐랑 똑같냐면 이 주소로 매핑이 돼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vel A는 결국 star first vel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first vel이라는 포인터 베리어블에다가 star를 치면 value A랑 똑같아집니다. 아까 바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value A는 second vel에 star를 붙인 거랑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star라는 것이 화살표를 알려서 도착한 메모리 오브젝트랑 똑같잖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temp vel에다가 star first vel을 어사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star first vel이기 때문에 first vel에 있는 주소로 쫓아가야 돼요. 화살표를 날려서 쫓아가서 여기에 뭐가 있지? 보니까 7이 있네요.
그래서 그 7을 템프벨에다가 어사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프벨은 똑같이 7이 됐지만 메커니즘이 달라요. 주소를 통해서 화살표를 날린 뒤에 그곳에 있는 밸류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first 벨에다가 second 벨에 스타, 둘 다 스타가 붙었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둘 다 화살표를 날리겠죠. first에다가 화살표를 날리고 second도 화살표를 날렸어요. 그 상황에서 세컨드 벨이 화살표를 날린 곳에 있는 밸류를 퍼스트 벨이 화살표를 날린 곳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박스가 이 박스에서 이 위쪽에 있는 박스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 박스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화살표를 날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가 바뀐 거죠? value A가 바뀌었어요. value A가. first 벨이 바뀐 게 아니라 value A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O로 직접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자 이제 temp 벨을 second 벨에 스타에다 넣는다. temp 벨은 뭐 스타가 안 붙었으니까 그냥 7 자체일 거고, 근데 얘가 어디다 붙냐면 second 벨이 화살표를 날린 이곳이 바로 벨 B인데 여기에 7이라는 밸류가 이렇게 복사돼서 넘어간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인수합에서 first 벨과 second 벨을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자 여기다 스타를 붙였어요. 제가 만약 스타를 안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소값이 프린트 되겠죠. 주소값이. 제가 스타를 붙여놨기 때문에 또 화살표를 날려가지고 프린트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바뀐 밸류가 프린트가 됩니다. 5와 7로. 그리고 그 다음에 뉴 수합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메모리가 다 날아갔죠. 로컬 베리어블은 모두 날아갔는데 벨 A랑 벨 B가 바뀌었어요.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5와 7이 프린트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본 분들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초점 다시 한번, 밸류 자체를 카피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화살표를 날리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포인터가 바로 화살표를 날리는 메커니즘이고, 이 화살표를 날리는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뭐 리턴 밸류 같은 거 없어도 직접 화살표를 날려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압이 리턴 하나 없이도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조금 더 내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과제를 받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바꾸다 보면 얘는 저기로 화살표를 날리고 쟤는 저기로 화살표를 날린 가운데 뭐가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점점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지 스스로 알고 프로그램을 짜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예상치 못한 에러의 구렁텅이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컴공 1, 2학년 학생들이 항상 술 마시고 새벽에 코딩하면 잘 된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게 결국은 이런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클리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all by reference는 펑션 아규먼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이제 포인터에 뭐 다른 것들, null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포인터 밸류예요. 마치 그 none, 파이썬에서 none이랑 똑같은 거예요. none. 그래서 처음에 ptr을 딱 선언을 했는데 얘가 혹시 막 이상한 데 가리킬까봐 무서워서 우리가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안 가리킬래 하고 어사인을 하는 게 뭐 항상 안전한 거죠. 디터미니스틱하게.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상황에서는 null이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샵 define으로 정의된 프리프로세서 매크로 같은 건데 진짜 밸류는 빵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null이라는 영어로 표현합니다, 보통. 그래서 포인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null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syntax를 demystifying 한다 그랬는데, 자, 포인터 디클레레이션에 이 스타라는 게 붙었잖아요. 아직 얘가 어디 포인트를 날려서 쫓아간 것도 아닌데 여기 스타라는 걸 표시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디클레레이션 할 때 스타가 이미 붙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이거 그대로예요. Declaring a variable. 자, ptr이라는 베리어블을 declare 하는데, 이 ptr 베리어블은 indirection operator star가 적용되었을 때 인티저라는 타입의 밸류를 가리킨다. 네, generate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declaration 자체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스타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스타를 적용했을 때 인티저 밸류를 가리키게 될 거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성격의 declaration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타 ptr은 인티저 타입이다 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scanf 배우진 않았지만 대충 이제 스포일을 하자면, 여기에 앰퍼센드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코드들을 주어 드리고 그냥 베껴 쓰라고 해갖고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거기도 하지만, 여기에 인풋이 아니라 앰퍼센드가 들어간 이유도 똑같습니다. 내가 키보드로 친 게 아규먼트로 들어간 이 베리어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돼요. 만약 앰퍼센드가 아니라면 내가 키보드를 뭘 치던 간에 인풋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앰퍼센드로 주소를 넘겼기 때문에 뭐 리턴이 딱히 없어도 이 인풋 자체가 바뀐 겁니다, 사실. call by reference가 이 scanf에 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인풋에 address를 넘겼기 때문에 내 키보드로 잘 했다. 그리고 scanf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계될 때 무조건 주소를 넘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실수로 앰퍼센드를 안 썼다 뭐 그러면 컴파일러가 친절하게 에러를 내줄 겁니다.